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아, 한강 신드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쭉 이렇게 소설 중심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한강 말고 노벨상을 탈 만한 작가가 누군가 미리 미리 골라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 노벨 문학상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의미가 뭐고 그다음에 한강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학을 뭘 알겠어요. 문학의 문외한이죠. 문외한으로서 어, 나름대로 인사조직 전공자가 이 소설이나 그 시나 그 문학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를 잠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버지니아 울프, 그 영국 20세기 초 영국을 거의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뭐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위대한 작가죠. 버지니아 울프와 한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학, 특히 이 문학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엔 잠깐 하고 다시 본래로 인사조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강 노벨 문학상. 생각만 해도 아주 기쁜 일이죠.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주 충격이 머릿속에 이렇게 쫙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한강의 작품 세계를 잘 모르면 저게 뭔지 모르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이 가을쯤에는 뭐 노벨상 이렇게 과학 분야 쭉 이렇게 발표해 나간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올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뭐 한강이든 누구든 간에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현실이 있으니까 이건 저 한강과 버지니아 울프와 1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년, 90년 정도 차이 나네요. 그 두 사람 사이에 문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발전상은 문학은 발전했는데 우리의 삶,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거는 사실상 한국 사회가 별로 발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금 시중의 핵심 이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한 4분짜리인데 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거는 빼고 그 앞에 모두 발언 그거를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그걸 들어봅시다. 지금 정권 교체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MBC 중계방송 그거하고 정치10단에서도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내용은 우리가 다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방송을 첫 번째로 보내드립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실정, 의료 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 2단 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요란 형국이고, 둘째로 실권자인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하고 윤, 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힘 의원들은 침묵하는 가히 국힘 사면 초과 국면입니다. 조중동과 영남 의원 등 보수 본류도 김건희 아웃을 간절히 바라지만 권력자인 여사 본인의 자진 퇴진 의사가 없고 사과나 칩거로 끝나는 것이 불가능한
폭로의 본물이 터졌고 여사와 한 배를 탄 권력 문고리들이 이미 너무 많고 김태효, 김용현 등 무작정 권력 유지파의 권력 집착이 강고하고 국정농단의 사법 처리로 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확고한 5대 이유로 김건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미봉 불가, 수습 불가입니다. 이미 실질 민심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정권 지지율은 회복 불가 상태입니다.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임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므로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향후 예견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앞으로 3년을 어찌 가야 할지가 주권자인 국민의 최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긴장 위에 총체적 집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집권당보다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철저한 집권 준비를 기본으로 친일 2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 및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로 풀가동하고 언행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집권 플랜 본부는 모범 당원 10만 양병과 자치회 활성화 등 당원 주권 심화, 문화, 종교, 사회적 약자 등과의 정책 협약 추진, 품격 있는 K 목사니즘 이론화, 정책화, 인재 양성을 동시 추진하겠습니다. 부마항쟁 기념일은 10.16 재보선은 윤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입니다.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 교체 본진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부산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약삭빠른 부산 국힘의 무책임을 심판해 주시고, 강화에서는 대책 없이 확성기와 오물풍선만 불러온 대북전단을 통제 못한 안보 무능을 심판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노벨상 수상 문학을 폐기시킨 경기도 같은 분서 갱유 교육을 예방해 주십시오. 10.16 재보선은 부마항쟁 정신으로 부산에서 심판의 깃발.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빠짐없이 잘 정리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가 이제 그 당 전체를 잘 규합해서 이 윤석열 정권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비극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잘못은 잘못이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빨리 심판할수록 좋습니다. 그 김민석을 그래도 최고 중에서 수석으로 뽑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정봉주 같은 애들을 만약에 뽑아놨다간 그 제대로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저지레를 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어지러운데 그 무슨 저지레를 했는지 대충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놈이 뭐 아직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더 남은 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뭘 또 저지레를 했을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그 명태균이하고 만나서 뭔가를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정치판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김종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누구냐 이준석까지 절대로 다시 정치판에서 옴도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태균하고 얘기했는데 그놈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을 보고 윤석열이 사기꾼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국도 똑같은 놈이라고. 보세요. 요새 조국 하는 짓을 보시라고. 문재인은 이 노벨상을 이 국가적 경사가 났는데 뭐 한마디 얘기를 안 썼대. 무슨 책 서평 쓰고 그러던 친구가 일체 뭐 아무것도 뭔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문재인은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지.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야. 자, 서울시 교육감 잘 뽑아야 합니다. 정근식과 조전혁. 조전혁은 기본적으로 못돼 먹은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뭐 학생 시절에 아구창을 날려서 퇴학해서 전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둘째치고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시겠죠? 나는 정근식 교수나 조전혁을 전혀 몰라요. 근데 교수만 평생 했다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조직을 장악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나 그 정신은 굉장히 괜찮아요. 창의적인 인재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조전혁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수요일입니다. 16일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서울 시민들은 꼭 나가서 아침 일찍 6시서부터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정근식을 꼭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조전혁이 우리 동네에도 와가지고 저희 아파트에 무슨 입주민 행사 해가지고 뭐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명함 돌리고 간 모양인데 보니까 우리 집에도 명함이 있더라고. 조전혁이. 절대로 그런 짓 하는 놈일수록 안 됩니다. 이 조전혁은 안 되니까 투표 잘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